안녕하세요. 복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타이잼으로 쪽지를 복귀 신청을 해주셨는데, 일단 쪽지 내용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년째 5단에 머무르고 있는 바둑 애호가입니다. 30대 취미님 유튜브를 애청하다가 복귀를 해주신다고 해서 한번 신청해 봅니다. 패착을 짚어보자면 우상귀 변화 70에서 82에서 이후 수법을 잘 몰라서 망한 것과 노랑디지니님 안녕하세요. 직후 우변 처리 83에서 100 이상했던 것. 결정적으로 불리함을 의식하고 110으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하변을 축이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 패착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바둑적인 이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의 생각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복귀 신청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모르는 변화도 가로 열고 대국 후 복귀하면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두는 편인데 다양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승률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바둑 내용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해주신 질문, 평소 모르는 변화도 배운다는 생각으로 두는 편인데 다양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승률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잘 모르는, 예를 들어 정석이 될 수도 있겠죠. 정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반 이후 전투가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이 바둑 내가 한 판 두면서 배우는 자세로 두니까 내가 모르는 수도 두어 봐야지 지금은 좋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장점이 장점이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이 본인의 이 아는 거를 펼쳐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이제 두어 나가서, 그러니까 아직은 이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승률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에요. 승률은 실력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지금 운 좋게 상대가 단수를 못 봤다거나 축을 못 봤다거나 해서 지금 이겨서 잠깐 승률이 좋아요. 하지만 결국 돌아와요. 왜냐면 내 실력이 아직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승률에 너무 연연하시면, 물론 이제 즐긴다는 입장에서는 당장의 승률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실력으로 올라가고 싶다면 당장의 승률을 너무 의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아예 의식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무 지금 나 원래 승률 70%였어. 원래 승률이 한 50% 정도인 사람인데 대진운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나 원래 좀 최근에 70%가 됐어요. 근데 70%가 됐는데 내가 나 원래 이제 5단에서 한 70%도 이런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착각인데, 그런 착각이 사실 굉장히 본인 자신을 좀 거만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승률은 따라오게 돼 있으니 너무 승률에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러니까 좀 더 기력이 강해지면은 이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 타이밍이 오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다양한 변화를 가더라도 나름대로의 이 최선책을 찾을 수 있을 기력이 되셔야 돼요. 그 전에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 낭비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둑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신청해주신 분은 기력이 이제 타이잼에서 이제 5단 3년째 머무르고 계시다고 하죠. 자, 5단에 3년이면은 정말 이제 찐 5단인 거예요. 그러면 찐 5단에 이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제 바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때문에 타이잼 아이디와 상대 대국자가 누군지만 알면 기보 검색할 수 있더라고요, 모바일로. 그래서 그 검색해 놓은 걸 토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대국자분께서 이제 100번이시죠. 자, 걸치고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입구자로 받고 또 걸쳤습니다. 굉장히 발 빠른 스타일이세요. 보통은 이제 뭐 받아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발 빠르게 두고 계십니다. 상대는 이제 이제 기풍이죠. 이런 건 이제 기풍입니다. 이쪽을 두지 않았으니 내가 상변을 차지할 거야. 백은 날일자.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전혀 이상한 게 없다. 이것도 취향에 가까운 수인데 그러니까 취향이에요. 취향이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이쪽으로 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상대 대국자니까 상대의 실수는 크게 꼬집진 않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이제 붙여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명국 감상이죠. 자, 이거 굉장히 뭐랄까 좀 그러니까 AI가 등장하기 이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제 정석이에요. AI가 등장하기 이전에. 자, 여길 젖혔습니다. 젖히고 끊고 빠지고. 자, 이 모양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검토하기 이렇게 누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꼭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누르면 요렇게 빠지겠죠.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벌려서 젖히면 요거 젖히고 끊고 있고 잡고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있고 요 정도가 가장 이제 보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렇게 둔 이유는 이 3으로 뻗기 위해서예요. 3으로 벌리기 위해서. 왜냐? 지금 흙이 이쪽에 이렇게 세력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아무튼 모양을 쌓았잖아요. 그 모양을 견제하면서 백도를 벌려가는 느낌이죠. 이게 가장 그래서 보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젖혔는데 젖히고 이제 물론 흙이 이거는 그냥 벌려야 돼요.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이 다음에 백이 여기까지 가기가 좀 불편해요. 왜냐면 여기 침입하는 수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 뻗는 게 좀 이 우변으로 백돌이 향하는 게 살짝 불편해진다. 그럼 한 칸 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흙도 어느 정도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변으로 뻗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젖히는 것보다는 치받는 게 낫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흙이 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두셨죠. 더 욕심쟁이. 그래서 밀었습니다. 민 거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밀고 들여다보고 있고 굉장히 괜찮게 두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붙였습니다. 흙이 넘는 게 있으니까 붙인 거죠. 올라섰습니다. 흙이 진짜 살짝 급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내돌이 아색 연우살타 내돌이 먼저 좀 안정을 취해야죠. 이제 백은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백은 이쪽으로 오면 된다. 아, 이렇게 조금 가깝게 온 느낌이 있어요. 그냥 두 칸만 못 벌리게 이렇게 두 칸만 못 벌리게 둬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안 둔다면 그냥 이쪽을 지켜도 되긴 해요. 이쪽을 지켜도 되는 이유는 이걸 지키면 이제 흙이 여기를 무조건 이제 벌리겠죠. 예, 벌리면은 이제 이 두 점을 공격하는 거죠. 이 두 점을 공격한다.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일감은 다가오는 거죠. 다가왔습니다. 흙이 붙여서 행마를 했고 나갔는데 조금 그래도 둘 수 있을 것 같네요. 흙도 좀 행마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막 그러니까 서로 조금 어색한 정도라서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찌르고 젖히고 단수를 쳤습니다. 굉장히 흙의 행마가 촌스러운데요. 이 수는 때려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때려야 됩니다. 이유는 자 이러고 나서 이쪽을 왔죠. 지금 백이 맨 처음에 여길 다가온 이유는 지금 이 5점을 공격하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귀를 그냥 굳힐 거면은 이걸 다가오지 않고 굳히겠죠. 공격하고자 했는데 갑자기 귀를 굳혔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못해도 뭐 이 정도? 이렇게 좀 흙에게 압박을 줘야 돼요. 너 아직 못 살았잖아. 이런 식으로. 너 아직 못 살았잖아.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얘네들이 이제 무섭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섭다. 그래서 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여기 지금 후수 한 집 있잖아요.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 조금 근데 이거를 공격을 안 하고 늦춰받았다? 일단 이제 성향이 보이죠. 성향이 조금 전투를 기피하는 스타일이다. 젖혔습니다. 맞고 나왔네요. 이거 왜 젖혔을까요? 사실 이걸 안 젖히고 그냥 나오면 이 백이 좀 불편해요. 여기를 치고 나오면 얘가 너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치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길 빠져야 되는데 이쪽이 선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다르게 받을 수가 없죠. 이렇게 빠져도 막는 게 선수니까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수로 백돌이 끊긴 모양이라 사실 백이 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빠지지 않고 때려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흙이 나오게 되면 이제 얘가 약해져서 곰마가 동행하게 되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렸어야 돼요. 근데 이걸 젖혀주니까 이제는 여길 둬도 백이 손 뺄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아무것도 안 돼. 흙이 이게 뭐 상대 대국자니까 뭐 크게 짚고 넘어가진 않겠지만 대학수를 둔 모습이죠. 대학수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바둑이 만약에 좋아진다고 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굉장히 이상하게 둬서 좋아져 버린 거니까. 이 결과 자체가 이수 때문에 백이 이제 다시 좋아진 거거든요. 이수를 안 뒀으면 나빴잖아요. 그럼 나쁜 결과였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거 정말 쓸데없이 젖혀놓은 거죠. 이거 하나 젖혀놔서 백의 자세가 굉장히 당당해지고, 이수는 정말 아쉽네요. 이렇게 흑이 자세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전투를 통해서 얻는 게 무엇냐 했을 때 백이 여기를 다가왔어요. 다가왔을 때 얻고자 하는 건, 자 여기서 보시죠. 자, 이 돌이 다가왔을 때 얻고자 하는 건 이 돌을 공격해서 다가왔죠. 공격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냐? 자, 뭐 중앙으로의 진출이 될 수도 있고, 하변의 차지, 하변을 이제 백진영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일 수도 있겠죠. 진행이 됐더니 중앙으로의 진출은 되긴 했는데 두텁지 않죠. 반쯤 곤마죠. 하변의 차지도 잘 안 됐어요. 공격 실패예요, 이건. 굉장한 공격 실패입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요런 이 초반에 이런 변화. 그래서 흑이 그냥 짭짤하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살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공격의 나팔. 근데 잘 안 되죠, 공격이. 모양을 잡고 나니까. 백의 약점만 남았죠. 나와서 끊기는. 그래서 약점을 지켰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된 걸 확인했을 때 백이 얻은 게 그냥 여기에 모양을 조금 잡았다예요. 하변도 흑이 차지했지, 우변도 좀 엷긴 하지만 흑이 차지했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쪽을 다가왔네요. 붙이고 끼우고 끊고 잡고 단수 치고, 이거는 뭐 상대의 잘못이지만 여길 치고 밀어야 됩니다. 치고 밀고 뭐 이렇게 씌워서 젖히는 게, 끼워서 이렇게 따면 이렇게 중앙 쪽으로 있는 게, 이제 여길 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버리는 걸로 충분하다. 흑은 이제 중앙 쪽을 두텁게 쌓고 실리는 좀 내준 모습이죠. 일종의 그냥 중반전의 정석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밀어서 이렇게 잡아서는 요건 좀 맛이 깨끗하게 잡혔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잡혔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손해는 아닌데 살짝, 여기까지는 그래도 깔끔하게 잘 두셨습니다. 그렇죠. 좋은 수죠. 그리고 밀고 빠지고, 아주 그래도 여기에 그냥 방향의 실수 이외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두고 계세요. 잘 두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길 단수를 한 방 쳤네요. 이것도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지나가겠습니다. 자, 백돌의 침입이 무서워서 이제 시켰습니다. 자, 이제 100차례죠. 100차례. 어딜 둘지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이 끝났다면 이제 다음 100의 한 수를 보죠. 붙였네요. 상용 수법인데 꽤 괜찮은 수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붙이는 게 굉장히 일리 있는데, 요 모양은 이 붙이는 수도 있고 이렇게 날일자를 가는 수도 있어요. 날일자를 간다면 일단 여기를 하나 막아야겠죠? 막으면 이렇게 가만히 빠집니다.
붙이면 젖히니까 입구자를 둬야죠. 여기를 밀어요. 여기 빠지면 사니까 여기를 젖힙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하나 찌르고 막고 여기를 찝고 지키고 이렇게 지키면 살았어요. 이게 사는 맛이 있어요. 사는 맛이. 가만히 날일자를 달리면 살 수 있다. 근데 살아도 이제 바깥쪽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뭐 좀 엄청 급한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붙였습니다. 붙인 수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붙이고 젖히겠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잡잖아요. 잡으면 이 바깥쪽의 맛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의 삶은 포기하는 대신에 바깥쪽의 이제 맛을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붙였네요. 굉장히 이거 가닥이라고 하거든요. 가닥이 있으신 분이네요. 이 모양은 여기 붙이는 게 이제 일종의 뭐랄까 급소라고 얘기하긴 뭐하고 그냥 상용수법입니다.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왜 붙여요? 를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정말 변화가 엄청 많기 때문에 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는 모양이라 이제 제바둑에서 나오면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는 수가 있다. 이렇게 두고 가볍게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길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자 지금 만약에 그냥 두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붙이면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변화가 가능하죠. 변화가. 근데 만약에 지금 실전에 요렇게 되면은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쪽이 절대 선수인 거예요. 왜냐면 축이니까. 축. 절대 선수다. 근데 이게 없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안 받아도 되죠. 지금 붙이면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붙이고 끊었습니다. 따고 붙였어요. 두고 네, 이 수를 보자마자 제가 이분의 이제 단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일단 수읽기가 굉장히 약하십니다. 옛날에는 좀 이런 수읽기가 좀 약한 바둑을 화초바둑이라고 했어요. 화초바둑. 그러니까 모양은 좋아. 모양은 아주 좋은데 이 전투는 너무 약해. 지금 딱 그런 상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단에서 이렇게 3년 동안 버티셨다는 거는 그만큼 모양이 좋다는 거예요. 모양이 좋고 이제 초반 그리고 집에 대한 감각 이런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이런 분은 실력이 늘기 위해선 그냥 수읽기가 강해지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딱 제가 딱 초반에 딱 얘기했을 때 이런 거 좋고 뭐 다 쭉쭉쭉 딱 지키고 다 좋아. 네. 초반이나 모양, 집 짓는 감각 이런 건 굉장히 우수하십니다. 다만 딱 여길 빠지는 걸 봤을 때 이분은 좀 수를 내는, 그러니까 수를 좀 전투 능력이 조금 아쉬우시다. 제 아는 지인 중에도
한 5단 정도 두셨던 분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6단이 됐는데 기풍이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수읽기가 안 되는 바둑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중에 수읽기만 센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쥐약입니다. 쥐약. 근데 자기보다 센 사람 중에 수읽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 이길 수도 있긴 해요. 다만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수읽기가 센 사람들에게 다 약해요. 기력을 좀 지금 이분이 5단이시니까 4단인 수읽기 센 4단한테 지실 수 있어요. 수읽기 센 5단이나 6단한테는 당연히 지는 거고. 근데 수읽기가 세지 않은 6단한테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수읽기 하나다. 자, 이 빠진 수가 이제 왜 문제인지 보죠. 이었습니다. 자, 상대가 수가 세요. 수가 딱 맛을 깨끗하게 이어버렸어요. 이제는 맛이 없어요. 여기 갖다 놓은 돌, 여기 갖다 놓은 돌 다 폐석됐죠. 백이 얻은 건 여기 그냥 빠져져 있는 거. 별로 의미가 없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어야 되냐? 자, 여기에 이제 시한폭탄이 있어요. 시한폭탄. 이 시한폭탄을 이용해야 됩니다. 결정을 지어주면 안 돼요. 결정을 언제 짓느냐? 결정을 결정적일 때 짓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일 때. 그러면은 그럼 나 여기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죽었는데? 자, 그걸 이용해야죠. 어떻게 이용하냐? 여기에 약한 돌과 엮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엮을 생각을 하냐? 여기에 이제 시한폭탄이 있기 때문에 시한폭탄이 있다는 건 이런 쪽이 이제 백돌이 선수라는 거예요. 요런 언저리가. 그럼 요런 언저리에 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얘를 압박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손 못 빼겠죠. 이거 막히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못 빼요. 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이제 수를 조금 읽는 거예요. 여길 단수 치고 읽고 여기 빠지면 이제 축이니까 받아줘야 돼. 그럼 내가 여기 미는 것도 선수고 뭐 이쪽이 이런 쪽이 선수네. 이런 쪽이 이런 쪽이 선수구나. 그럼 뭐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빠져도 흙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막히면 안 되죠. 막히면 너무 기분 나쁘죠. 또 밀어야 되는데 이걸 은근슬쩍 젖혀갑니다. 어떻게 둘 거야? 은근슬쩍. 여기 너무 시한폭탄 기분 더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시한폭탄이 너무 기분이 나쁘네. 그래서 좀 응수를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응수를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겠죠. 맛을 없애야 되니까. 뭐 가장 좋은 수는 이렇게 두는 거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맛을 이용해서 이쪽을 막아버렸습니다. 얘네를 압박을 주는 거죠. 이쪽의 맛을 이용했다. 나는 여기를 전혀 손 하나 까딱하고 건드리지 않았는데 반대쪽에서 이득을 봤다. 아주 강력하게 막혔죠. 더 강력하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거 밀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젖혀도 이거는 좀 사실 수익기는 해봐야 되는데 젖혀도 일단 이런 식으로 끊고 싸우는 거는 자 그냥 가볍게 해보죠. 단수 치고
나가고 단수 치면 이어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가만히 나오면 골치 아프죠. 머리통 터집니다. 여길 칠 순 없죠. 단수 치고 끊기니까.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삐질삐질 나와야 돼요. 삐질삐질. 그럼 하나 있고 돌파해야겠죠? 돌파. 또 하나 막습니다. 그럼 뭐 잡거나 뭐 치거나 치고 나서 잡던지 돼야겠죠? 치고 잡고 그럼 여기를 이제 살리고 여기 죽으니까 나오고 백도 나오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여기대로 돌파됐지 지금 흑돌도 위험하지. 물론 만만치 않은 싸움일 텐데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맛을. 이게 젖혀도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아요. 그럼 핵심 포인트는 뭐냐? 여기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 이득을 봐야 된다. 여기 시한폭탄을 남겨놓고 제가 최근 바둑에서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모양이 있었죠. 1단 바둑에서 3단 바둑이었나요? 헷갈린데 거기서도 맛을 남겨놓고 시한폭탄을 남겨놓고 반대쪽을 이제 뭐 붙이거나 뭐 기대거나 하는 상용수법이에요. 시한폭탄을 남겨놓고. 근데 지금 시한폭탄을 없애버렸어요. 본인이 먼저 이득이라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득이라고. 통째로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이런 맛을 활용할 줄 모른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이 복귀 끝나고 이 기량 확실히 이제 늘릴 수 있는 이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벌려갔어요. 봐봐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맛이 깨끗해지니까 이제는 흙 세상이에요. 여기가 근지러운 곳을 긁어줬어. 근지러운 곳을 긁고 나니까 야, 너 나랑 한판 붙어보자. 얘네들이 이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야, 붙어봐. 붙어봐. 자, 백의 행마에 힘이 없죠. 왜냐? 여기가 너무 깨끗해서. 그 흙이 역으로 야, 넌 살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살았어? 너도 죽어. 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전투를 이제 무서워하시는 거죠. 보세요. 지금 이 돌이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이걸 두면 안 되네. 위험한데? 피하자. 무서워. 전투를 회피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든 여기는 살려야 됩니다. 여길 왜 살려야 되냐? 이 돌을 살려야 얘네도 불안해요. 얘네도. 그러면은 뭐 여기 나오면 어떡해요? 사실 나오면은 굉장히 백이 엷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지나 실전처럼 이렇게 해서 지나 이거는 편안하게 지는 거고 이거는 좀 더 끈끈하죠. 흙도 골치 아파요. 이거 생각보다. 나도 얘 살아야 되네. 그리고 막상 이거 넘으면은 내 집이 그렇게 커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물러났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전투를 너무 두려워하세요. 전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수일기가 안 되니까 전투가 일어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무서워. 앞이 안 보이니까. 수일기가 안 되는 게 그 앞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물러나고 이렇게 잡아서는 이제 대실패죠. 백이 귀를 살 수 있는 맛을 없애주면서 여기까지 다 죽었어요. 백이 얻은 건
사실 여길 중앙을 이으면 이제 이쪽을 얻었겠죠. 아주 조금. 근데 이제 뒤늦게 수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뒤늦게. 너무 뒤늦었죠. 100이 얻은 건 이거 하나 끊어먹은 거. 이만큼 죽이고. 근데 중앙은 두텁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누더기죠, 누더기. 누더기가 됐어요. 100이 얻은 건 요거. 근데 중앙은 누더기. 엄청나게 손해를 봤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빠진 수. 여기를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미숙했다. 끊고 단수 치고. 이거는 빠져야죠. 이어도 이렇게 죽으니까 빠져야 됩니다. 상대 실수니까 이렇게 지켰습니다. 하나 들여다보고 있고 중앙을 이제 막아갔죠. 중앙을 이렇게 막아갔죠. 자, 이때는 좀 나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흙이 살짝 오버한 감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두려면 이쪽으로 둬야죠. 당연히 좀 이상한 곳으로 뒀죠. 지금 형세를 살짝 보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여섯, 여덟 20집이 좀 약해요. 한 18 정도. 근데 20집 봐줄게요. 여긴 젖히고 있는 모양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열네, 한 15, 35에 이게 보통은 15집 봐주지만 지금 주변에 흙돌이 잔뜩 와 있기 때문에 10집 정도밖에 못 봐줍니다. 왜냐면 흙이 입구자 두면 받아야 되지, 여기 붙이면은 받아야 되지. 10집, 6, 8, 11집 정도? 12집? 그냥 10집이라고 계산할게요. 여기 좀 더 봐줬으니까. 그러면 잠시만.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여기 15, 20, 35에 45 정도예요. 45. 근데 흙은 여기 이제 비막 끝내기가 있으니까 요렇게 계산할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둘, 한 33. 33이 조금 두터워요. 여기 잡는 것도 있어서 조금 두텁다. 근데 33만 봐줄게요. 여기는 한 둘넷 한 5집. 왜냐면 조금 맛이 나빠서 5집 정도. 그럼 33에 5집. 38 정도. 38에 한 40 정도 봐주죠. 조금 넉넉하게. 40 정도. 40. 여기가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17집 좀 강해요. 그러면은 이미 반면 10집이에요. 이미 반면 10집 이상인데 여기에 발전성마저 흙이 있다. 발전성도 흙이 있고 여기는 집이 나면 흙집이 났지 백집이 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체의 백돌이 아직 미생이다. 엄청 불리한 거죠.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망해서. 그러니까 쪽지로 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망한 이유보다 왜 망하게 됐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수일기의, 그러니까 나의 약점이라고 하죠. 이제 수일기가 약하다. 그러니까 수일기가 강해지면 그냥 강해지시는 분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 잘 두는 수법을 알려드린다 해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잘 두는 수법보다는 그 근본적인 수일기. 제가 아까 뭐 어깨에 짚고 뭐 빠지거나 젖히거나 이런 수법은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법은 항상 매 판마다 다르니까 수법을 모든 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맛을 좀 결정짓지 않고 좀 반대쪽에서 이득 보려고 이제 생각을 가져야겠구나. 이제 생각만 갖고 하지만 내 단점은 수익기구나. 수익기를 좀 향상시켜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길 들여다보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왜 들여다봤죠? 이거 왜 들여다봤을까요? 의미 없는 수죠. 갑자기 여기를 두는데 여기와 전혀 상관이 없죠. 붙였습니다. 흑도 이상한 수죠. 흑도 그냥 쉽게 두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못 건너가게 하고. 근데 이 수가 이상해서 그래요. 이 수가 한 칸이었으면 엄청 깨끗한데. 찝히고 단수 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를 들어가서 귀는 자동으로 지켰죠. 거기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흘러가서는 어차피 진다라고 판단하셔서 승부수를 이제 던졌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근데 여기가 지금 생각보다 조금 찝찝하긴 해요. 수는 안 날 것 같은데 좀 찝찝은 합니다. 승부수는 아주 좋은 승부 감각이셨어요. 붙이고 이건 사실 그냥 이렇게 뚫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붙이고 있고 이거는 좀 맛이 살짝 이거는 안 되죠. 지금 여기서 흙이 이렇게 빠지면 아무 수도 안 납니다. 빠지면 젖혀 이었는데 이거는 수가 났어요 이미. 이제 하변을 축이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 패착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축인 줄 아셨나봐요. 그러니까 실수하실 수 있죠. 패착은 이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는 백이 여길 끊으면 이거 다 죽었어요. 여길 빠지면 그때 단수 치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칠 수도 없죠. 어차피 단수 쳐도 되고 나가도 되고. 이렇게는 안 되죠. 뭐 어딜 둬도 그냥 이쪽이 죽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길 두면은 바둑은 이겨요. 바둑은 이기는데 이런 걸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실력은 이거는 흙이 이제 정말 터무니없는 실수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단수를 못 본 느낌. 거의 단수를 못 본 느낌이라서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건데,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는 이제 논외인 거예요. 여긴 논외고 주 포인트는 여기였다. 주 포인트는 여기서 어떠한 수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읽기적인 부분이었다. 젖혀서 끊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쉽게 말하면 굉장히 쉬운 수잖아요. 엄청 쉬운 수죠. 그죠? 이 어려운 수가 아니잖아요. 절대 이 5단 기력이면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쉬운 수입니다. 근데 쉬운 수를 못 보신 거죠. 이거 뭐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사실 여기서 진 거죠. 끊었으면. 근데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이 수도 못 봤어. 결국 상대도 수를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이 수도 못 봤어. 이거 젖혀 이은 게 패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백 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백은 여기서 망친 상황에서 어떻게 수를 내보려고 했는데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를 페인으로 두시면 안 돼요. 물론 뭐 이제 좀
이제 생체 바둑이라고 하죠. 생체 바둑인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기력이 좀 빨리 늡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럼 진짜 기력은 빨리 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쉽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가 단수 안 봤으면 이겼는데, 이런 게 너무 이제 좀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프로기사 사원님들이나 그런 걸 굉장히 주입을 많이 해주세요. 이제 너 어차피 내용에서 졌잖아, 이런 거. 막 어릴 때는 억울했죠. 내용에서 지금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봐도 뭐 내용에서 지더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지.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내용에서 지면 의미가 없구나. 어차피 결국은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결국은 내가 더 위에 있구나, 아니면 내가 더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귀 주신 분의 단점은 수읽기다. 수읽기가 강해지면 무조건 위로 올라가십니다. 3년 동안 5단에 머무르고 계셨다고 했는데, 올해 수읽기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활책을 이제 사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는 막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영상으로 이렇게 풀지 마시고 그냥 책 자체를 구매해서 이제 연필로 써가면서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백날 봐봤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만약 도움이 되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되게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어려워요. 이제 자꾸 인터넷에서는 답을 알려주잖아요. 이게 답을 알려주면 안 돼요. 답을 알려주면 수읽기는 절대 향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상이죠. 우와, 묘수다. 묘수 감상. 멋있는 수야. 그거는 이제 감상이지 기력 향상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이수 나중에 보셨겠죠? 혹시 지금 복귀 영상 보시면서 그러네? 뭐야? 이렇게 쉬운 수가 있었어? 물론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지인이라는 지금 6단이라는 그분도 이런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수를 잘 못 보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는 수익기가 조금 올라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사활책 추천을 해서 그 사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풀었었거든요. 굉장히 성실하게 풀어서 나름 수익기가 조금 이제 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의 주신 분도 사활 뭐 만약에 사활책 추천 이제 원하신다면 그냥 양지 출판사인가요? 네, 거기에 바둑사활 4번 문제 푸시면 됩니다. 바둑사활 4. 이게 아마 책 제목일 거예요. 제목 좀 촌스럽긴 한데, 그거 딱 푸시면 될 정도의 이제 기력이십니다. 상황이세요. 기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사실 기력은 그거는 이미 풀었어야 될 기력이죠. 5단 정도면 지금보다 훨씬 수익기가 세야 돼요. 다만 그에 반해 초반의 모양이나 이런 모양 이런 거는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5단 이상이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좀 안 맞다. 초반은 이제 5단 이상인데 수익기는 5단 이하다. 라는 점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복귀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사활 문제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풀어보시길 바래요. 지금 난 풀었어 이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틀렸을 가능성 95%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